자,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많은 투자자님들이 이미 이 차트를 위주로 대응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다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가? 그죠? 정말로 차트만이 답인가? 그죠? 대부분 투자자님들은 차트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대응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국내장처럼 볼 수 있는 그 실시간 데이터가 부족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매매 동향, 이제 어떤 주체가 얼마나 사고 있는지, 어떤 주체가 얼마나 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원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전에 대응하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원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죠. 우리 실시간으로 당연히 다 볼 수 있고 실시간 이제 베이시스 차이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지수도 뭐 돈 내고 봐야 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지연 시세로 제공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미결제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전날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국내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참고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다른 점이죠. 국내장과는. 이제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통화 선물을 통해서 통화의 동향을 본다든지 금리 선물을 통해서 금리 동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US 달러 인덱스를 보셔도 되고 유로 FX나 다른 통화들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뭐 10년물 국채 가격도 선물로 또 금리 선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통해서도 보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것도 저도 가끔씩 챙겨보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이 일단은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죠. 실업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 뭐 이제 물가지표 쪽에는 PCE 가격 지수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은 해외 선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체크는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경제 지표는 사실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통화에 영향을 주죠. 이제 뭔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달러가 상승할 수 있다.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달러가 하락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지수는 사실은 경제 지표로는 그냥 흔들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나 시황을 가끔 참고하긴 하는데 모든 뉴스들은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반영돼요. 이게 해외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돼서 우리가 보는 이 뉴스란에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 발짝 늦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아예 나는 뉴스를 보지 않겠다. 혹은 다른 데이터들도 보지 않겠다. 그냥 차트로만 승부하겠다. 라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단타 대응을 하려면 자유자재로 보려면 당연히 차트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차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캔들이나 이 평선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지켜보자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뜯어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기본기부터 실전 활용까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차트를 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연습도 해보고 내가 생각한 대응들이 맞는지 내가 본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지 승률도 따져보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지고 놀아야 그죠? 차트를 어떻게든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요.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봐야 돼요. 절대로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일단은 차트라는 것 자체가 지나온 과거의 가격 흔적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캔들, 뭐 이평선, 거래량 이런 곳에 다 표시가 되죠. 과거에 어땠는지, 이 선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캔들이나 이평선 거래량 같은 것들이 일단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차트의 최고 기본.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리들은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과거에 뭐 캔들의 시작 지점이 어떻게 후에 작용이 되었는지, 뭐 지지대가 될 수 있었는지, 혹은 저항대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제 과거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차트를 뒤져보면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공부할 만한 괜찮은 분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5년, 10년 좀 사실 분량이 많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더 짧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많이 보는 게 좋겠죠. 많이 보고 많이 이 통계를 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대 캔들이 발생을 했다면 이후에 그 자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죠? 그 장대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래도 힘도 강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장대 캔들이 과연 지지대나 저항대가 되었는가? 그리고 같은 색깔의 캔들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매매에 활용해 볼 수 있는가? 이것도 당연히 지지 저항대나 혹은 이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지 저항으로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다면 과연 더 큰 저항이나 더 큰 지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겠죠. 이걸 통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것은 지나온 차트를 보면서 비슷한 그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실 과거의 차트를 좀 분량을 많이 봐야겠죠.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차트 패턴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과거의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그림을 찾았을 때 이것을 실전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돌파 매매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눌림목 매수든 혹은 반등시 매도든 실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손절을 잡고 들어갈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보고 끝나는 공부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만약에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차트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어쨌든 최소 2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도 차트를 공부를 하세요. 그죠?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차트를 오랜 시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그 정도 연차가 쌓이면은 그래도 스스로 뭔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대응을 해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제 도대체 몇 년이나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0,000시간 정도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좀 지식이 좀 축적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는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얘기예요. 그죠? 그것만으로는 안 돼.
어떻게든 써먹어 보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야 돼요. 뭐 뒤집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뒤집어서 보셔도 되고 색깔을 바꿔도 되고 혹은 다른 보조지표를 적용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실전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방법에는 뭔가 하나에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야 되는 게 우선이고 남의 걸 카피해도 괜찮아요. 남의 거 카피해도 돼요. 대신에 카피를 하더라도 똑같이는 안 돼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는 방법이랑 내가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초보분들이 하실 거는 기본기 공부를 좀 해야겠죠. 일단 캔들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캔들이 뭔지, 이평선이 뭔지, 거래량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뭐 어디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되고 제 방송을 보면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빨리 하고 싶으면 많이 공부하세요. 그죠? 그냥 우리가 쉽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특히 이 실전 투자하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쉽게 가는 건 없어요. 무조건 어려워요. 무조건 손실 나고요. 어떻게 해서든 고난과 역경이 와요. 그게 왔을 때 최대한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는 거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수익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많은 투자자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많이 뜯어보시고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